네, 이번에는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진월북했다는 그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제가 물었잖아요. 구명동일에 착용하고 불협체 의지한 채 북한 그 민간 선배가 발견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선 최초의 실종된 선원이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측에 발견됐을 때는 북한 수산사업소 부업선이 발견했다 하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의 그 배가 발견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검문이나 이렇게 탐문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당신들 국가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했어? 당신 동생이, 당신 조카가 이렇게 죽었으면 당신들 이따구로 할 거야? 네,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좀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대준 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있었던 브리핑에서는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이렇게 감사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지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월북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근거라고 그 당시 정부가 들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네. 구명조끼, 슬리퍼, 부유물, 그리고 월북 의사가 이제 그 감청이 됐다. 이런 4가지로 보여졌는데 네. 그중에 객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구명조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게 그 구명조끼가 우리 구명조끼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한자가 적힌 걸로 봐서 이게 중국산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 자체를 은닉하거나 그 내용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기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모든 정부 발표가 과연 이게 진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월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범죄 행위라고요. 우리나라 그 법에 따르면 네. 그러면은 범죄 행위면 이 범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유가족들은 아무도 우리 공무원이 월북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들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나라 정부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개가 될지 수사가 어떻게 될지 참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대화 나누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 처음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 당시에 해경에서는 이 구명조끼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붉은색 계열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종자의 침실에 A, B, C형의 총 3개의 구명조끼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직전에 침실을 사용했던 직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중 B형의 구명조끼가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보아 이 B형의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해경 관계자가 당시에 해경 청장한테 그 구명조끼에 중국 한자가 기재된다. 이런 걸 이제 해경 청장한테 보고했더니 그러니까 월북하고는 배치되는 증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받은 해경 청장 말하길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게 저의 얘기가 아니고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네. 최 교수님 어때요? 저 워딩은? 그러니까 일단 저 말이 물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해경 관계자가 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왜 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을까요? 만약 했다고 하면 그걸 또 묵살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 관계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묵살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와 하자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렇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에서 이걸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고발할 때는 감사위원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고발하면서도 감사위원 의결도 안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감사원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서훈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피감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소명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감사원이 반드시 밝혀야 된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감사원은 왜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SI 정보하고 해경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다고 이 두 사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훈 전 안보실장하고 박지원 전 원장은.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SI 정보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게 대국민 공개는 안 되더라도 유가족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은 공개를 해서 그분이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래야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최 교수님께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 대한 뭐랄까 의문 이런 절차적? 것들을 좀 네.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뭐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래픽 한번 줘 보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1일 날 해경이 이제 실종 신고 접수를 받게 되고 22일 날 오후 5시에 합참이나 국가안보실이 북한 해역에 그 이대준 씨가 지금 생존해 있다 이걸 파악해요. 그리고 나서 6시 36분에 오후 문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하고 7시 반에 그런데 서면 보고한 이후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그냥 퇴근을 했다 이겁니다. 그때 생존해 있다는 걸 파악하고 그런데 서훈 실장이 퇴근한 한 2시간 정도 후에 이대준 씨는 차디찬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것이죠. 칼퇴근 논란이 이른바 이현정 의원이 불거졌습니다. 네,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이 중국 그러니까 한자가 적혀 있는 이제 이 구명조끼 이거는 지금 당시에 새로운 우리 감사원 특별조사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이대준 씨가 바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의변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 어선에 의해서 일단 구조가 됐고 네. 그 중국어 사용하는 이 조끼를 입고 그다음 붕대도 감았다 이런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조금만 조사해 보면 이런 사실이 분명히 나오는데 왜 그러면 당시에 중국 어선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해경청장은 이거 뭐 그냥 나 보고 안 넣는 걸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결국은 하나의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놔 놓고 결국 그것에 맞지 않는 팩트들은 다 어떤 면에서 무시한 게 아니냐라는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 사람이 지금 올라갔는데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이야기했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우리가 SI 정보나 뭐 등등으로 전부 다 이 공무원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자, 무슨 조끼를 입은지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국가안보실장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비상을 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무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방부, 해경 등등 그다음에 협조해서 국정원 협조해서 북한 측에다가 전달하고 모든 통을 전달하고 그렇지 최소한의 이 구조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7시가 넘어서 국가안보실장이 퇴근을 했다? 아니 우리 네. 국민이 지금 그 차가운 바다 속에 있는데 지금 퇴근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분의 역할이 뭡니까?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에는 국민에 대한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럼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빨리 지금 관계장관들이 빨리 협조를 해서 구조하십시오라고 이 지시를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지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가안보실장 칼퇴해서 도대체 어디를 가셨나요? 그럼 공무원들은 다들 거기에 모여서 그냥 보고만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했다고 이제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허겁지겁 청와대에 관계장관 회의한다고 모인 겁니다. 도대체 그 시간 동안 저녁과 사망한 시간 동안 도대체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그다음에 대통령 도대체 누구의 보고를 받고 그 상황에서 비상을 걸었는가? 아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예전에 그 공무원 뭡니까 헝가리 가서 우리 침몰했던 이 우리 관광객들 두고는 그 외교장관까지 가 보내서 구조 활동을 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눈앞에서 저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칼퇴근했다?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사실 같습니다.
네, 고 이대준 씨와 관련된 106건의 자료가 삭제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지난 7월에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어떤 무단 삭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절차에 따른 삭제였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고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따라서 행해진 조치로 조치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원본은 삭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 다만 정보 통합 체계상의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면요.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안보실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심야 시간대에 자료가 삭제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원래 정보 관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회의 2시간 후에 삭제가 됐네요. 그 자료 함부로 삭제하는 게 아니죠.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9월 22일 21시 40분 밤 9시 40분에 이대준 씨가 피살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시에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시 반에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대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이게 자진월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명조끼 문제도 있지만 예.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 북한에게 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귀순하러 왔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다음 내가 민간인도 아니고 내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북한이 그 총으로 쏴서 죽일 수가 있나요? 그 월북 의사라고 하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믿지 않고 저 사람은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사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간에 3시에 밤 새벽 3시에 자료가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이상한 거죠. 저도 국방부에서 근무해 봤지만 네. 이렇게 자료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지만은 그 합참의 공보실장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태도 같은 것들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다음 어쨌든 원본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왜 회의 2시간 후에 저 한두 건도 아니고 106건의 자료가 삭제됐을까? 이 의문이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겁니다. 이제 문재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경에 원보이스로 대응하라 하면서 이런 언론 대응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 CCTV 사각지대에서 고 이대준 씨의 신발이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이대준 씨가 지방에서 혼자 거주한다. 가정 불화로 인해서. 근데 저 두 가지 팩트는 사실이 아니거나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그걸 지침을 하달을 내렸다라고 감사원은 받고 실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의 저런 언론 지침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실제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고 단정 짓는 겁니까?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이제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하면서 실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저류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네, 청와대에 저런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 국방부와 지금 해경에서의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박사규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더 두 사람의 저거는 지침 하달과 무관한 발언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가안보실이라는 곳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원보이스로 대응하라 이런 걸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팩트에 따라서 모든 걸 하게 돼 있는데 CCTV 사각지대가 없고 부유재, 뭔가 잡고 움직였다는 그것의 존재, 구명동의는 뭐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국 한자는 보면 딱 알아요. 간체자로 쓰고 글씨체가 다릅니다. 우리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다만 제가 깜짝 놀라고 있는 부분은 그 월북선언과 관련해서 제가 그 20, 30대인 제 자녀들이나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빚이 많아서 넘어갔다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 이분이 김대중 씨가 빚이 많아서 이대준 씨. 이대준 씨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이제 월북을 하게 된 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 초기에 어떤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 분칠하느냐 이런 분칠은 좀 심한 표현이겠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뇌리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각인 효과가 무서운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떠나서 앞으로도 검찰에서 철저히 팩트에 의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대준 씨 유족 측이 주장하고 있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왜 그 당시 공무원과 지금 공무원들이 딴소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전에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명백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피살 다음 날 관계장관 회의에서 배에 신발을 남기고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내용을 관계장관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서훈 실장이 이렇게 전달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아직까지는 저는 100% 믿지 않고 있어요. 감사 결과 내용 자체에 대한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됐고 이거 고발까지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이 여러 가지 그 의결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저렇게 다른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그럼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서훈 실장이나 저는 그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1차적으로는 해경이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건 터지자마자 해경이 조사를 했고 그럼 초기에 조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위에 사람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훈 실장이 그럼 직접 그분을 만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 관계자들을 만나서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해경이 조사하고 국방부가 조사하고 이런 조사 내용들이 다 합쳐지면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처음에 해경이나 국방부가 이렇게 조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이 맞다고 하면 그때 초기에 조사한 게 명확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조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다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한 SI 정보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판단을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지금 왜 바뀌었는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하지. 왜 그때는 그렇게 조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물론 최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이번 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날 국방부가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국방부가 발표했고 다음 날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서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자 9월 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국방부의 시신 소각 관련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다라고 말했고 재확인하라 이렇게 지시하자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시신 소각 추정이라고 바뀌는 거죠. 시신을 소각한 게 아니라 소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 골든타임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건 이제 검찰의 공이 넘어간 모양새인데 6시 36분에 해상에서 발견됐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대준 씨가 한 3시간 후에 피살이 되고 시신이 불태워지지 않습니까? 과연 이 3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이게 핵심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최 교수님이 이해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이해 못했으니까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이해 못할 일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과 검찰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어졌을까? 자, 10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국민이,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 넘어갔으면 그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월북하거나 어떤 간에 그걸 확실치 않으면 그 사람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걸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빨리 구조해라. 자, 그다음에 만약 우리 영역이 아니면 북한 측에다가 빨리 구조해달라 요청을 해라. 라는 지시를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시에 청와대 발표를 보면 모든 라인이 다 끊어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보면 북한에서 다 국정원으로 이 전통문 오고 다 왔지 않습니까? 왜 그 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는 거고. 더군다나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서훈 국가안보실장 칼퇴해버렸습니다. 대통령 그날 밤 새벽 1시에 벌어졌던 유엔 안보리 유엔 연설을 두고 그 녹화 방송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어쨌든 간에 남북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유엔 연설에서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 공동체면 생명을 구해야 공동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그 시간에 왜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르라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다음 날 있었어. 그 다음 또 북한 측에서 부유물을 태웠다.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는 이 통보가 오니까 바로 이제 국방부에 연락해서 사실 대통령이 확인하라 그런 거는 다시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소각했다는 거를 사실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국방부 발표까지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본인이 일단 우리 국민을 살리려고 했던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북한의 주장을 100% 확신해서 그걸 국방부에다가 다시 뒤집어라 라고 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현정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정말 이대준 씨가 북한의 저런 만행에 의해서 돌아가신 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해요. 북한은 저런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저는 100% 말씀을 드리고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조사를 해서 올라왔던 조사 내용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도 저는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압수수색 2번이나 했잖아요. 네. 그 기록물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딴 얘기했으면 그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뭐가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해서 정확하게 구조할 필요가 있으면 구조하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럼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바꾸고 뭐 만약에 정말 우리 국민이 저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한 번씩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검찰에서 또 이걸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도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